새벽 5시 30분, 박순옥은 어김없이 일어났다. 40년 동안 반복된 일상의 시작이었다. 7시 출근을 위해서는 이 시간에 일어나야 했다. 옆에서는 김철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코를 골고 있었다. 어젯밤에도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 늦게 들어온 모양이었다. 순옥은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거실 바닥에는 철수가 벗어던진 옷가지와 빈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공장에서 12시간 일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무렵, 철수가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다. 야, 돈 내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거친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일어나서 하는 첫 마디가 돈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제 드린 돈은. 순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철수는 눈을 부라렸다. 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용돈 받는 게 잘못이야? 빨리 내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다. 철수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위축되었다. 가장이라고? 순옥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결혼한 지 40년 동안 이 남자가 가져다 준 건 빚과 수치뿐이었다. 아이들 학비부터 시작해서 생활비, 집안 대소사, 심지어 철수가 밖에서 버린 빚까지도 모두 순옥의 몫이었다. 철수는 젊은 시절부터 술과 도박, 그리고 여자에만 빠져 살았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었다. 가끔 일용직이라도 나가면 벌어온 돈을 당일에 술값으로 다 날려버렸다.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아왔지만 순옥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벼랑 끝에 매달린 듯한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도 철수는 돈을 받아들고는 대충 세수를 하고 나가버렸다. 아마 동네 친구들과 화투를 치러 갔을 것이다. 12시간을 일하고 와서도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해야 하는 40년째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순옥이 공장에서 돌아오자 집 앞에 익숙한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미진이 다가왔다. 미진아? 순옥의 목소리에 미진이 고개를 돌렸다. 얼굴 한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 끝이 터져서 말라붙은 피가 보였다. 엄마, 나 못 살겠어. 미진이 순옥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다. 눈물이 쏟아졌다. 순옥은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다. 딸이 이렇게 맞고 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30년 전 자신도 이런 모습이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애 아빠가 술만 마시면.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그때 집 안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리 시끄러워?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나온 철수는 미진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아, 아버지. 미진은 철수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미진의 얼굴을 힐끗 본 철수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시집간 년이 친정에는 뭐하러 왔냐? 남편이 마누라 야단 좀 칠 수 있지. 아버지, 이건 야단이 아니라. 미진이 말하려 하자 철수가 손을 휘저었다. 어디 계집년이? 남편한테 조금 맞은 걸로 친정에 기어들어와? 요즘 여자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탈이야. 철수는 미진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돌아가. 남편한테 밀어. 그게 여자가 할 일이야. 여보, 애가 이렇게 다쳤는데. 닥쳐. 철수는 순옥마저 윽박질렀다. 그리고는 미진을 노려보며 말했다.
일주일 안에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끌고라도 갈 테니. 알았어? 그 말을 남기고 철수는 다시 술집으로 나가버렸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그 순간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참음이 한계에 다다른 걸 느꼈다. 자신이 고통받는 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딸마저 자신과 같은 지옥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순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결심할 때가 왔다. 미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옥은 딸의 상처를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미진아, 정말 처음이야? 이렇게 심하게 맞은 게. 아니, 엄마 벌써 몇 년째야. 처음엔 술 마시고 한두 번 그러나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 순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딸이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엄마도 아버지 때문에 힘든 줄 아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친정에 말하면 더 큰일 난다고 협박해서. 미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 미진이 배를 감싸며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엄마 악이 없어졌어.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임신 3주 차였는데 그 사람이 배를 차서 유산됐어. 순옥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미진아, 일단 안에 들어가서 쉬어. 내일 얘기하자. 응, 엄마. 미진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저녁, 순옥은 공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다. 철수는 여전히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순옥은 딸이 있는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미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진아. 응, 엄마. 순옥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게 뭐야?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이야. 오늘 마지막으로 일하고 그동안의 퇴직금을 미리 받았어. 순옥은 통장을 딸에게 보여주었다. 40년 동안 일한 대가치고는 많지 않았지만 모녀가 새 출발하기에는 충분했다. 사실은 내 남편이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었거든. 응, 혼수도 제대로 못 해왔다면서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그러더구나. 미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사람이 엄마한테까지. 내가 나처럼 살게 두지 않을 거야. 순옥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 쌓인 분노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미진아, 이 돈으로 함께 떠나자.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야. 정말 엄마가 그럴 수 있어? 40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끝이야. 내 딸 아프게 만드는 놈들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순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나가면 아버지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야. 40년 동안 엄마가 미련하게 살았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럼 어디로 갈까? 일단 모텔이라도 가서 생각해보자. 이 돈이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 순옥은 딸과 함께 조용히 짐을 쌌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녀의 가슴에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새벽 3시, 철수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잠든 것을 확인한 순옥은 미진에게 조용히 손짓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미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늦었어. 40년을 참았는데 더 참을 수는 없어. 순옥은 마지막으로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자는 철수를 바라봤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가면서 순옥은 열쇠를 문고리에 걸어두었다. 40년간 살았던 집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미진의 낡은 승용차에 짐을 실고 모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집에는 철수만 남았다. 냉장고도 텅 비었고 옷장도 비었고 그들의 흔적이라곤 하나도 남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잠에서 깬 철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어제와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지만 술 기운에 정신이 흐릿했다. 야, 밥은 어디 있어? 부엌으로 가니 식탁이 비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순옥이 미리 밥을 차려놨을 텐데 인연이 밥도 안 차리고 나갔어. 미진에게라도 밥을 차리라 시키려 방문을 열어보니 침대만 덩그러니 있었다. 미진의 짐이 하나도 없었다. 뭐야, 이게? 철수는 당황해서 집 안을 뒤졌다. 순옥의 몇 안 되는 화장품도 옷까지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설마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철수는 화가 치밀었다. 며칠 동안 철수는 분노했다. 집 안을 돌아다니며 욕을 퍼부었다. 야반도주를 해? 빈 술병을 벽에 던지고 가구에 발길질을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분노보다는 허무감이 몰려왔다. 냉장고 속에 남은 건 썩은 음식뿐이었고 빨래는 쌓여만 갔다. 밥을 차려주는 사람도 돈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었다. 철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부서진 술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처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40년 동안 당연히 누려온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쓸쓸하네. 철수는 부서진 술잔을 부여잡고 흐느꼈다. 내 곁에 있던 건 다 잃어버렸구나. 발소리도 웃음소리도 밥 짓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 4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살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순옥과 미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철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되새기며 빈 집에서 혼자 늙어가야 했다.